자, 이번 시간은 적용 대상 행위 등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이라는 주제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제된 비중 대비해서 난이도가 좀 높아요. 특히 용도 변경은 나중에 줄줄 꿰야 될 그럴 주제가 되게 됩니다. 먼저 건축이라고 하는 것, 대수선, 용도 변경 셋 중에서 건축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건 좀 간단한 주제이고 출제 빈도는 떨어집니다. 해서 건축은 5개를 묶어서 건축이라 불러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개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합니다? 건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해서 이때 신축, 새롭게 건축물을 짓는 거죠. 안 나와.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롭게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 굳이 낸다면 이 정도가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증축. 자, 끄트머리 뭐야? 늘리는 것. 나와 있죠? 해서 건축 면적을, 그 다음에 연 면적을, 층수나 높이를 늘리는 걸 뭐라고 한다? 증축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은요, 하늘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넓게 펼쳐진 면적,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우리 건축 면적 관련해서는 앞에서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무조건 다 어떻다? 산입하지 아니한, 이렇게 통쳐서 가셔야 돼. 연면적은요, 앞에서 얘기할 때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이렇게 기본 정의를 삼았었고, 그래서 바닥 면적을 계산할 때는 연면적 나누기 층수, 이때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봤었고, 그 다음에 용적률, 산정관 연면적 관련해서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 공간, 필요한 안전구역 면적 등은 제외한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층수. 자, 층수 3가지 있었죠.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가장 많은 층. 건축물 부분에 따라서 층수를 달리할 때는 4m마다, 다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 건축물 부분에 따라서 층수를 달리할 때는 가장 많은 층을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높이 따로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 늘리는 것을 증축. 그래서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개축이요. 자, 철거하고 종전 규모 이하,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종전 규모 이하.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왜? 중간에 괄호 열고 뭐 넣고 뭐 빼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출제 기술상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재축이요. 멸실의 종전 규모 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낼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사족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거든. 분석하지 마시고 멸실됐는데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를 하게 되면 이걸 재축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할 것. 이전, 제일 특이한 거죠. 요즘엔 내지 않던데 과거 한때 유행했던 문제,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 대지 안에, 그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게 이전. 그래서 굳이 설명해 드린다면 이전 정도만 설명할 가치가 있죠. 그래서 자,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었죠. 내기 바보지주를 우리가 주요 구조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해체하지 아니하고 라고 돼, 해체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그래서 어떤 대지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목조 건축물, 문화재 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조 건물이 있는데 요 해체하지 않고요, 밧줄 동염해서 옆으로 질질 끌고 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이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이전이라고 하는 거,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뭐 이런 게 있겠느냐? 콘크리트 건축물은 없어요. 목조 건물에서만 있을 수 있는 개념. 그래서 집안 붕괴 등으로 해서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그때 밧줄로 동의해요. 나머지 내기 바보 지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털어냅니다. 기와장 다 옮겨요. 떼어내서 옮깁니다. 그리고 밧줄로 동염해서 질질 끌고 가. 근데 하루에 몇 센치 정도. 그것도 사람이 아침에 밥 먹고 나서 자, 오늘 옮겨 봅시다. 하나, 둘, 셋, 하이!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준기로 천천히 옮겨가는 방식. 그래서 감동 먹으면 안 돼. 외우셔야 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이렇게 뭐라고요?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이걸 틀리게 할 때 해체하여 틀렸고 같은 대지를 다른 대지 하게 되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건축의 정의 보셨는데 그렇게 한 문제에 25대 구성이 됐고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저희가 써 문제가 됐죠. 우리가 세법에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얘기할 때 논의 쟁점을 삼습니다.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된 도리, 취득세 세율이라고 하는 거 뭐가 있어서 원시 취득 2.8% 가게 됩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리고 특이한 게 재축하는 것도 원시 취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승계취득, 유상승계취득은 1, 2, 3, 4에서 자, 우리가 주택은 6억, 9억에서 1%, 2%, 3% 있었고요. 그 다음에 농지는 3%, 주택 농지 외 부동산에 대한 자, 유상승계취득은 4% 이렇게 가게 됩니다. 무상승계취득 상속, 농지는 2.3이었었고요.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은 2.8%. 그 다음 비영리 사업자가 상속 외 원인으로 취득을 한다. 부동산은 그럼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유물 등의 분할 2.3%. 그 다음에 환상이 분분하게 되면은 그때 이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 또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2%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계지과라고 하는 거 이게 표준세율, 즉 중과 기준세율인 2%의 세율을 적용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전, 환상이 분분할 때, 이전했을 때요. 자, 가액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계지과라고 하는 거, 계수라고 하는 거, 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 조항을 적용한다. 그래서 계수에 따라서 면적의 증가가 있으면 원시 취득으로 해석하고요. 이전에 따라서 가액의 증가가 있으면 그건 원시 취득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내용을 세법할 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다 알아먹을 같은 눈빛이었는데 오늘 또 맑은 눈빛으로 어머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해서 뭐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나도 별로 기분도 안 나빠. 그냥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냥 속에 경익기처럼 그냥 아이고 그냥 뭐 들으면 저 새끼는 겁나 말도 빠르지만 뭐 하여튼 나중에 그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빨라서 못 알아먹겠다. 못 알아먹을 얘기를 그냥 빠르게 얘기할 뿐이고요. 그다음에 반복하다 보면 이게 지금 앞에 보니까 표준세율 할 때 공유물 분할까지 같이 따라해. 왜? 하도 들으니까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대충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가 숙달되면 나중에 문제 풀어요. 자, 그래서 자 신축부터 이전까지 보셨고요. 자, 이런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때는 뒤에서도 논의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건축 경우에는 신고하면 된다 해서 단발적으로 가야 될 게 자, 기본적으로 시군 구청 등이 허가권자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는 요즘에 잘 내지 않는데 자, 여기서 복잡한 얘기 결론만 기억하십니다. 공장 창고는 무조건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공장 창고는 규모를 불문하고 무조건 누가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원래 21층 이상, 10만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 이런 경우에는 대형 건축물은 특별시, 광역시 단위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공장, 창고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단위에서 공장, 창고는 누가 구청장이 허가를 한다.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공장, 창고는 규모를 불문하고 누가 구청장이 허가권자. 한 10년 된 문제입니다. 근데 답을 뽑았던 거. 자, 공장, 창고 나온 뭐라고요? 구청장이 허가권자. 요건 이제 교재를 좀 쉽게 하겠다. 공장, 창고 쉽게 건설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한 10년 된 주제가 되겠고요. 신고 대상. 그래서 몇 가지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해봤자 어차피 헷갈려. 자,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실 게 건축신고 효력이라고 하는 거 1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건축신고 효력은 상실되게 된다라고 할 거. 얘는 무조건 틀리게 뽑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나왔던 패턴이 6개월 내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건축신고 효력은 상실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1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건축신고 효력은 상실된다. 이런 것들은요, 안 내요. 왜? 뒤에 뭔지 모르지만 사족 달라붙어 있죠? 사족 달라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1년 내에 버리면 출제 오류가 나는 거야. 이걸 다 쓰지 않는 이상 틀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그냥 우리가 공부하실 때는 무식하게 건축 신고 있으면 1년 내 착공을 해야 된다. 딱 요렇게만 외우시면 6개월 했을 때 요거 틀렸어?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고 대상이 분명히 나와요. 근데 해봤자 잘 안 돼.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다. 그 뭐 있잖아. 그 요즘에 애들 중에서 노력하면 뭐 된다며. 꼰대들. 노력해도 안 돼. 안 되는 걸 인정하셔야 돼. 그래서 건축 신고 있으면 어떻다? 1년 내 착공 안 했을 때 신고 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2개 외우셨습니다. 창고 공장은 누가? 구청장이 허가권자. 그 다음에 건축 신고 있으면 얼마? 1년 내 착공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거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걸 도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하는 게 특히 어디나 마찬가지야. 근데 하여튼 자격증 시험 그게 특히 심해요. 그래서 요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대수선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문 1개 구성이 됐었고요. 자, 그래서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죠. 편집이 잘못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 바꿔야 되는데 8개가 나와 있고요. 일단 6개부터
보겠습니다. 내기, 바보, 지주부터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주요 구조부라고 해서 내기, 바보, 지주 있었죠? 네,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는 거, 그리고 30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이 된다. 해서 자, 체계를 잡으셔야 돼. 증설 해체는 숫자가 없고요. 수선 변경은 얼마? 30 이상에서 32포인트는 안 돼. 해서 일단은 자, 내기, 바보, 지주 뼈대 잡으셨죠? 그다음에 증설과 해체, 수선과 변경 이렇게 갔을 때 증설 해체는 규모 불문하고 대수선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다음에 수선 변경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된다 해서 대강 그림 잡는 거예요. 기둥 나와 있죠? 증설 해체. 그리고 수선 변경은 얼마? 3개 이상. 바닥 나와 있죠? 좀 어렵습니다.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거. 얘는 숫자 빠져 있네요. 따지지 마세요. 숫자 없는 걸 가지고 숫자를 넣고 이렇게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붕틀, 보 나와 있구나. 보를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구조 똑같아요. 증설 해체는 숫자 제한 없다. 수선 변경은 일정한 규모 제한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지붕틀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나와 있죠. 해서 여기까지 내기, 바보, 지주, 주계단도 나와 있구나.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계단 개수 3개 애매한가 봐요. 해서 일단 구조, 내기, 바보, 지주를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증설 해체는 규모 제한 없다. 근데 굳이 포인트는 뭐가 된다? 수선 변경이라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에 주로 대수선으로 정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 다세대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 미관지부는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마감 재료 나와 있죠. 마감 재료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자, 이렇게 8개가 돼 있는데 다시 갑시다. 6개는 세팅할 수 있어요. 내기, 바보, 지주, 증설해체, 수선 변경 등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계벽 그리고 마감 재료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등을 뭐라고 본다? 대수선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수선이라는 개념은 이미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뜯어 고치는 것. 이걸 우리가 대수선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대수선 하면 기억하실 게 또 취득세 한번 기억해 볼까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무사 대주 이런 거 있었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뭐가 있었어? 무사 대주. 무상의 이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사치성 재산 거의 안 나오는데 그런 게 있었고 대수선 들어가면 어떻다?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대수선 제외 들어가면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주택조합 등 이런 거 있었죠? 주 들어가면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이에 비해서 이요라고 해서 이전하고요. 50만 원 이하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해서 무사대주 이요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시 돌아와서 자, 지금 대수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지금 기존에 있는 건축물 뜯어 고치는 것을 가리켜서 자, 대수선이라고 부릅니다. 의미상 되게 많이 뜯어 고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대수선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허가 받아야 되고 일정한 경우에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내지 않는데 증축, 개축, 재축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증계, 재축도 기존의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어떤 행위가 증계, 재축에도 해당되고 대수선에도 해당되면 이것은 뭐로 본다? 증계, 재축으로 해석한다. 근데 이런 것들 자체를 갖고 답을 구성하진 않아요. 그냥 내기, 바보, 지주라고 하는 거 일단 뼈대 잡으셨고 여기서 출제 이슈 볼까요? 자, 아까 보니까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나와 있죠? 이것도 어떻다? 대수선이다. 해서 대수선의 의미 자체가 안전미관이거든요. 자, 우리가 공부해 갈 때 내기, 바보, 지주는 사람 된 도리로 누구나 다 외운다고 보는 거예요. 좀 어려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이것도 어떻다? 대수선에 해당이 된다. 의미가 이런 식이야. 피난계단 뭔지 몰라. 주계단을 제외한 계단을 피난계단 혹은 주계단을 제외한 계단을 특별 피난계단이라고 정의를 할 텐데 계단 잘못 건드리게 되면 어떻다고요? 무너져서
사람 여러 명 죽습니다. 그래서 소위 원칙적으로 허가, 예외, 신고 이런 식으로 규제가 돼. 그래서 과거 문제 중에서 피난기란 특별 피난기를 툭 던지게 돼.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 가실 때 어떻게 간다고? 내기, 바보, 지줄 먼저 세팅하니까 거기는 잘 안 쏘가. 거기는 다 캐치해내. 그런데 피난기란 특별 피난기란을 증설제 수선 변경하는 것도 어떻다? 대수선. 그 외 경계벽하고 마감 재료 건드리는 것도 어떻다? 대수선. 자, 그냥 키워드만 가지고 가셔야 되지 절대 디테일한 내용을 다 외워서 푸실 수는 없습니다. 좀 어려운 파트가 대수선의 정의. 이렇게 뒤지게 외웠더니만 거의 시험 문제를 구성하지 않죠. 아까 한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었지? 내력벽을 30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 요거. 자, 30 미만이 되면 이거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근데 답은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라고 외우는 게 이 파트거든. 이 파트에서 주구장창 외워. 그리고 할 때마다 아무리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헷갈리고. 근데 시험은 거의 안 나와요. 왜? 힘 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대수선. 기본적으로 시군 구청장 허가. 근데 신고 대상 나와 있죠? 신고 대상 나와 있죠? 신고 대상 나와 있죠? 신고 대상을 외우시면 큰일 나. 신고 대상을 외우면 큰일 난다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의 못 외우십니다. 외워봤자 돌아서면 잊어버려. 이해가 될 뿐이지. 그러면 이제 아예 대놓고 요즘 문제 진짜 잘 만들어. 허가 대상을 외워버리면 되는 거야. 신고 대상을 외울 게 아니라 허가 대상을 외워버리면 된다고. 신고 대상이 많으니까 신고 대상을 외우지 말고 허가 대상을 거꾸로 외운다고. 아까 문제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다음 점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은 또는 적용하지 않는 것끼리 연결한 것은 제풀시설이라면서 쓸데없는 두 가지를 답을 뽑았었다고. 제풀시설실이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를 구성한다고. 왜? 법에는 제풀시설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외의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구성할 때는 허가 대상 대수선을 물어본다고. 답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서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신고 대상이지요? 신고 대상이지요? 이거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럼 다 거꾸로 가는 거야. 증설 해체 변경은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끝. 증설 해체 변경은 뭘 해라? 허가를 받아야지 할 수가 있다. 끝. 다시 신고 대상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요. 그럼 옛날에는 유치찬란하게 한 10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걸 이걸 20제곱미터 이렇게 냈던 적이 있어. 한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 패턴이에요. 요즘에는 출제위원들의 레벨이 정말 좋아졌어. 그래서 아예 이걸 정확히 외웠나 안 외웠나 거꾸로 내버린다고. 아예 대놓고. 그래서 수선을 외울 게 아니라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외우신다고. 다 할 수 없으니까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신고상을 외우는 게 아니야. 아예 거꾸로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거꾸로 치고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 이제 각각 다른 영역들을 볼 때 이런 거 있잖아. 국토기획법 공부하실 때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에서 시골,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이렇게 뒤지게 외웠는데 다 거꾸로 외우면 주상공 지역에는 어떻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을 고르시오?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고. 법에는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을 예시하지만 출제할 때는 수립할 수 없는 지역. 그래서 그 당시 답이 1번 주거지역 이렇게 뽑았던 사례가 있다고. 이것도 똑같은 구조로 출제가 돼요. 정말 문제 잘 만듭니다. 그래서 수선은 어떻다?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허가가 뭐라고요?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이 방대한 내용을 다 쫓아가서는 절대 외울 수 없다고요. 그래서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절대 쉽지 않은 게 뭐냐면은 이 지금 앞에 내기, 바보, 지주,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이 개념이 다 소화가 됐을 때 증설, 해체, 변경, 허가. 이게 거꾸로 내고 있구나. 이걸 이해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출제위원들은 마지막 모든 내용을 다 소화했을 때 거의 완벽하게 소화한 사람만 문제를 풀 수 있게 구성을 한다고. 그런데 그게 뭐죠? 마지막 결승선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겁나 쉬워지는 거야.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요 정도로만 가십니다. 나머지 완벽해질 수 없어요. 숫자도 추적하지 마세요. 해봤자 내가 지금 몇 년째 해봤는데 다들 못 외워. 못 외운다고.
근데 이제 증설해체 변경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라도 외우시고 나서, 그리고 시간 남 할 일 없고 하면 나머지를 다 외우시는 게 방법이에요. 먼저 맥부터 잡아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대수선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용도 변경이 출제 비중상 제일 높습니다. 얘는 한 시대 거의 과거에는 한 해도 그러지 않고 출제가 되어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최근 문제에서는 출제빈도 떨어졌는데 7년에 3문제가 구성을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건축도 있고 대수원도 있고 요거 7년에 한 문제꼴, 달해야 2문제. 근데 자, 이 용도 변경은 힘들고 버겁지만 그냥 내는 문제다.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용도 변경을 논하려면 건축물의 용도 분류라는 개념을 먼저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해서 건축물의 종류라고 하는 거, 건축물 대장을 보면 그 용도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30개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걸 건축물의 용도군이라고 부르게 돼요. 한편 이 용도군이라고 하는 거 9개 시설군으로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은 시설군 기준 위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높고 밑에 있을수록 어떻다? 안전도가 약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전문, 영효 근주 그이해서 힘들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그이해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 자산 전문, 영교 근주. 위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높고 밑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약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순서만 일단 외우면 돼. 시설군 기준으로 올라갈 때 허가, 내려갈 때 신고, 이런 논리 구조가 되고, 같은 시설군 때는 변경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좀 이따 볼 얘기고, 먼저 이건 백날 금방, 요건 이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만 써버리게 되면 금방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거죠. 용도군을 알아야 돼. 자, 시설군과 용도군의 관계를 알아야지 실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은 딱 하나 들어가요. 자동차 관련 시설. 이름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먼저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의 쭉 써야 돼. 우리 앞에서 건필 문제라든가 기반 시설, 유발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를 할 때는 무조건 쓰고 보는 거야. 56657, 9887, 777 다 20%이야. 계획관리력 40%이야. 용적률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1100, 900, 자, 300, 350, 400, 100, 180, 도시적, 외적 다 80%인데 계획관리적 100% 이하. 딱 써놓고 찾아가면서 하면 문제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고 해서 자, 뭐가 있었지? 자,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그 다음에 운문종자 일판. 여기 있었죠?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어저께 이거 할 때 다 외울 것처럼, 아이고, 그냥, 이거 나도 외우겠다. 이 정도의 자신감이 있었어. 근데 하루 지나서 보니까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이게 이제 가물가물해. 그거 봐봐. 아까 내가 딱 할 때 움찔 하잖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 거야. 21년을 이 지랄을 해도 매번 할 때마다 움찔하게 된다고. 그럼 한 달, 두 달은 당연히 헷갈리지. 근데 계속 이거 써야 된다는 거 같이 외우셔야 돼. 다시. 자, 이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9개 시설군 줄을 세웠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는 게 지문에 뜨면은 당연히 어디에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속한다. 이건 어렵지가 않아. 그 다음에 산업적인 시설군의 운창공 위참여장에서 운수, 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 관련시설, 장사시설까지 운창공 위참여장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운창공 위참여장, 운창공 위참여장. 한 번에 안 돼요. 이거는 시험 보실 때까지 다 외우면 장한 일이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가면 안 돼. 어차피 그렇게는 외워지지 않아. 운창공 위참여장 이렇게 단순하게 가시는 거. 세 번째, 전기통신시설은 쉽죠. 전기 관련해서 발전시설, 통신 관련해서 방송통신시설, 전기통신이니까 단어상 쉽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볼 때는 일단 어떻게 자산전문 영역 근주구의 이렇게 먼저 세팅해놓고 각각의 뭐가 나오면 이게 몇 번째 시설군인가를 찾아보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자산전문 영역 근주구 해놓고 이게 자 다 써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몇 분 걸리니까 안 되고 하나 나올 때마다 이게 어디에 시설군에 속하는지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기억하셔야 돼. 자, 네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이름 똑같은 거 있죠? 문화 및 집회시설, 이슬람 문화, 기독교 문화, 불교 문화, 종교시설이라고 하는 거, 밤의 문화
관광문화라고 해서 위락시설, 한국인의 관광문화 했을 때 관광휴게시설, 관광휴게시설 보게 되면 기억하실 게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으나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할 때 설명드렸던 주제. 그 다음에 동심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이든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든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 동심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한 종류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시설군 다섯 번째. 자, 돈 내고 물건 사는데 판매시설, 돈 내고 자는데 숙박시설, 돈 내고 운동하는데 운동시설, 돈 내고 또 자는데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중생활시설은 뭘 얘기한다? 고시원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해서 쓰지 마! 자꾸 실력을 쌓으려고 하지 마. 그냥 재수없으니까 그냥. 실력은 절대 안 돼. 이거 안 나와. 왜? 길잖아요. 이름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내릴 수가 없어. 근데 개념상 설명을 드리는 것에 불과해. 해서 다시, 자, 영업시설군, 돈 내고 물건 사는데 판매시설, 돈 내고 운동하는데 운동시설, 돈 내고 잠자는데 숙박시설, 돈 내고 또 자는데 다중생활시설, 이런 식으로. 여섯 번째, 자산 전문 영교해서 교육 및 복지시설군이라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교수야 의노, 그냥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게 빨라요. 그래서 자, 교수야 의노, 교육 관련한 것이 교육 관련자, 연구시설, 그 다음에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등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고, 복지와 관련한 것이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등으로 구분을 한다 해서 개수가 많으니까 교수야 의노, 아까 운창공, 위참여장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산전문 영교에서 일곱 번째 이제 근린생활시설군 1종과 2종으로 분류하고요. 세부 용도는 외울 수 없습니다. 워낙 많아서 PC방, 자, 일반 음식점 이런 것들은 2종, 공인중개사무소 2종, 그 다음에 의원, 한의원 1종 분류하고요. 해서 종류가 워낙 많아서 개별적으로 외울 수 없습니다. 서점 같은 거 뒤에 문제 하나 나오는데 1종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런 것들은 외울 수가 절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규모 시설들 다 이런 것들이 뭐로 분류한다? 바로 근린생활시설. 학원 같은 경우도요. 규모가 500 이상이 되면 교육연구시설이 되겠지만 그보다 작으면 근생시설로 분류를 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숫자까지 뭐 다 외워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 자체가 19회, 자 13년 전에 마지막 출제가 되고 더 이상 출제가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뉘앙스의 문제로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산 전문 영교 근족의 9개 시설군의 용도군 무엇이 속하는지 이 정도만 배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근린생활시설군 보시고 그 다음에 주거 업무 시설군 나와 있죠. 단독주택이라는 용도군, 공동주택이라는 용도군, 그 다음에 업무시설과 교정 및 군사시설의 문제로 해석한다. 해서 단독주택에서는 세부 용도 기억해야 되죠. 다중주택 3층 이하에 330 이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기로 할 때 도배했던 문제, 다중주택 3층 이하에 330 이하. 그게 이제 하숙집 등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가구주택 3층 이하에 660 이하. 공동주택에서 연립과 다세대 4층 이하가 될 테고 660을 초과하면 연립이고 660 이하가 되면 다세대가 되게 됩니다. 아파트 5개층 이상을 주거 용도로 쓰이는 것을 아파트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업무시설이에요. 자, 나올 수 있는 것이 저런 게 있었죠. 자, 국가지자체 청사라든가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 근데 이렇게 오피스텔 이렇게 내지는 않아. 대신 오피스텔 하면 꼭 기억할 게 뭐가 있었죠? 바로 공인중개사법에 가서 보면 중개보수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주택인 중개대상물과 주택 외 중개대상물로 대별해 보면서 주택인 중개대상물 매매 교환에 있어서 1000분의 9 이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임대차와 관련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 관련해서 자 1000분의 8 이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요율 이런 것들 나왔었고요. 주택 외 중개대상물 원칙은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 이렇게 가는데 출제 포인트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거. 오피스텔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였었고요. 임대차는 1000분의 4라고 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오피스텔의 임대차를 가지고 주로 중개 보수 요율을 따져 물었습니다. 기억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다시 오피스텔을 뭐라고 합니다.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교도소 등 의미 없습니다. 그 밖의 시설군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서 축사와 작물 재배사 등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예시를 하는 것들은 주택만 따로 이
다른 과목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예시값에 불과해. 예시까지 외우면 될 수 없어. 그냥 여기서 필요한 건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그냥 써야 돼. 시험지에다가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써야 돼. 그리고 어떤 건축물의 용도가 나오게 되면 이게 어느 시설군에 속하는지를 찾아봐서 올라갈 때는 허가, 내려갈 때는 신고, 같은 시설군 다른 용도군일 때는 변경 신청. 딱 요렇게 공부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판매 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소를 올린다. 그러면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운동 시설에서 방송 통신 시설을 올린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운수 시설에서 의료 시설로 내린다. 그러면 신고하면 된다. 의료 시설에서 교육 연구 시설로 바꾼다. 그러면 같은 시설군 다른 용도군 이때는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된다. 해서 의미가 밑에 쪽은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약하다라는 취지가 될 테고 위에 쪽은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높다. 그래서 안전도가 검증 안 됐을 때는 허가 받아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안전도가 검증이 되면 내려갈 때 어떻다? 신고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시설군이면 안전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는 건축물 대장에다가 이 이름을, 자, 건축물 대장이라는 걸 보게 되면 층수나 면적이나 이런 게 공시가 되는데 용도도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바꿔달라라고 하는 거, 이걸 대장 변경 신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해서 요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자, 이걸 이제 굳이 표현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의미는 없어요. 서로 다른 시설은 올라갈 때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갈 때 어떻다?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올 때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그 다음에 같은 시설군, 다른 용도군 하면 대장, 변경, 신청이라는 것을 하면 된다. 이런 논리구조. 그 중에 허용이 있는데 거의 따져 물을 시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 한 95% 정도는 올라가냐, 내려가냐, 같은 시설군, 다른 용도군이면 변경, 신청. 해서 이건 다 머릿속으로 금방 깨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9개 시설군, 30개 용도군의 종류가 세팅이 돼야지 어떻다?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용도 변경 문제를 따져볼 때는 무조건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을 써놔.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체크해가는 방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몇 달 해야지 대충 외워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좌절 금지. 자, 이거 안 되는데 아니야. 그냥 하다 보면 어느 언젠가는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근데 이건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너무 높아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문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뭐 10년 전에 한 번 나온 것도 설명을 드리고 아직 안 나온 것도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들 되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근데 약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면 이 문제는 어찌됐든 죽어도 풀어야 돼. 죽어도 풀어서 답을 맞춰내야 되는 그런 문제 영역이 됩니다. 해서 자 문제 몇 개 가지고 관련 쟁점 확인해 드릴까요? 자,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간단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새롭게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신축. 5층 건축물을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 증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멸실. 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 내에서 재축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이전. 그래서 보시다시피 개축은 시험이 안 나와요. 개축은 워낙 정의가 길기 때문에 안 나와.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 25회 때 문제 구성할 때 그동안 한 번도 안 냈던 문제 패턴이야. 그동안 한 번도 안 냈던 문제 패턴이라고.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아예 안 내버렸다고. 그래서 이 문제 답을 뭐로 지금 구성을 했다? 모두 고르시오. 답 몇 번? 5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거 거의 좀 노이로제 고리들 좀 신경을 자꾸 쓰셔야 돼요. 자꾸 찍는 거 생각하셔야 돼. 이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의고사와의 차이가 뭐냐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의고사는 우리 학생들이 밤낮으로 공부만 뒤지게 하는 줄 알고 어떻게든 간에 함정을 파나 실력을 겁나 키워주려고 그래서 어떻게 돼? 이게 이제 모의고사인데 익숙해지게 되면 시험장 가셔갖고요. 옳은 걸 모두 고르셔서 5번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찜찜해. 아니야. 수험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쉽게 낼 리가 없어. 뭔가 음모가 있을 거에서 뒤지게 쳐다봐. 이 점이 잘못 찍혀 있네.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래서 디귿번 틀렸어. 이지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 시험하고 학원 모의고사 달라지는 게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가르쳐 드리게 되면 한 6개월 정도면 1차, 2차 다 하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조용히 닥치고 따라오면은 생각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1년 동안 학원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쓸데없는 것들을 갖고 함정을 파고 그럼 또 사람들의 뇌 구조가 독특해. 그렇게 학대를 하는데 그 뭔지도 모르고 되게 좋아해. 열심히 산다고. 자신은 아침마다 출근했다고 매우 기뻐해. 그러면서 또 밤에 좌절해. 뒤지게 외웠네. 또 헷갈리네. 왜? 아, 이게 내 노력이 부족하구나 싶어서 또 자기를 학대해. 대가리가 나쁜 거지, 그럼. 모든 시험은 말입니다. 모든 시험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뭐 중개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출문제 한 5, 6년, 6, 7년치 10번 풀고 들어가면 다 붙어요. 아니, 거기서 기본을 벗어나는 문제들이 그냥 기본 점수는 다 나온다고. 아니, 저도 그렇게 했고, 모든 시험 준비를 할 때는 기출문제 한 5번에서 10번 풀고 들어간다고. 그럼 거기 루틴이 있다고. 내용을 전혀 몰라도, 아, 이게 주로 내는구나. 그러면 요거 갖고 요렇게 살살 바꿔치기는 보니까 요거 내릴 수 있겠구나. 이게 좀 보인다고. 그래서 다른 문제, 근데 이제 기출문제를 잘못 가게 되면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문제를 여러 번 풀지 말라는 게 뭐냐면 이게 시험 범주가 넓어서 지문 5개를 다 소화하려고 하면 뒤죽박죽이 돼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 맥락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뭐 얘기 길어져는 답은 5번 쉬웠던 주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일단 증설 나와 있죠? 문제 파악 못했죠? 네. 문제 파악하지 말고 증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수선 같은 거 나와 있죠? 대규모 대수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라고. 문제를 보지 말고 답을 보면 답이, 지문 안에 답이 들어가 있다고. 이거 오늘부터 해서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서 오늘부터 막 해봐. 국어 갖고. 아닌 것이 뒤져. 그러니까 수준에 맞게 해야 돼. 자기가 이 문제를 해석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문제의 답이 다 정해져 있어. 루틴이 정해져 있다고. 제가 분석해 드렸다고. 다 신고사항이야. 근데 우리는 신고사항이 너무 많아서 외우지 않았어. 대신 허가 대상을 미리 외워버렸지.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미리 알려드렸다고. 이게 진짜 좋은 문제예요. 신고사항을 다 외우고 성실하게 살아온 그 아이만 어플라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근데 저 사람이 이제 학원 강사 같은 애들이 있으면은 야매를 가르치지. 거꾸로 가는 거.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게 해라? 허가 대상이다. 즉 신고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답 몇 번? 1번. 텍스트 보지 마요. 이 문제를 통째로 외워버려야 돼.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 29회 때 나왔잖아. 박스 쳐. 그래서 자, 다음 중 신고 대상끼리 연결하는 것은 신고 대상을 외우는 게 아니야. 뭘 외워야 된다고요? 허가 대상.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문제가 정말 좋아져. 옛날에는 이런 문제를 구성할 때 숫자를 틀려갖고 틀리게 하거나 이렇게 유치하게 뽑았었어. 정확하게 숫자를 외웠나 안 외웠나. 높이 3m 증축을 2m 증축해서 이거 틀렸어! 이렇게 냈던 게 10년 전, 15년 전 문제 패턴이에요. 근데 요즘엔 출제위원들이 전체 구도를 가지고 문제를 구성을 해버려.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 이게 하나하나 보려면 외울량이 어마무시해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답을 구성할 때는 아주 심플하게 해서 그냥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유형이 대폭 바뀌었다. 기존에 전혀 내지 않던 유형이고 옛날엔 토식하고 장난치다가 요즘에는 구도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간다고요? 증설, 해체,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읽어보시면 안 돼. 이 문제 똑같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걸 해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맥락을 파악하기는 뭐라고요? 쉬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앞에 내용을 다 외우고 나서 저처럼 이제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다 외우고 나서 문제를 딱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얘들이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즉 허가 대상을 고르시오라고 문제를 구성하는 거구나. 이렇게 나중에 이제 분석한 결과물이지. 뭐 저 같으면 시험 볼 때 이게 딱 나오면 와우, 자 이거 증설 이렇게 찍냐고. 못 찍어. 나부터도 벌써 무슨 생각을 해. 150제곱미터 잠깐 3층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간다고. 작살 난다고요. 이거 절대 해설해 줘봤자 못 외워요. 그래서 아예 문제 유형.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즉 신고할 수 없다라는 걸 외우시는 거야. 감 잡으셨죠? 이 숫자 계속 트릭 쓰게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계속 기억해 주실 게 뭐냐면 이거 앞에서도 읽지 말라고. 몇 제곱미터이고 몇 층이고 이런 거 읽지 말라고. 어차피 못 외우는 영역이니까. 뒤만 살살살. 아까 우리가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뒤에 보니까 담장, 그 다음에 뭐 광고탑, 뭐 옹벽, 뭐 또 뭐가 있었지? 굴뚝, 무슨 탑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 앞에 숫자 나와 있고 뒤에까지 가려면 가는 와중에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외웠던 것 자체가 잊어버린다고. 근데 뒤에만 보면 탑, 광고탑 아니면 굴뚝, 광고탑은 다 얼마? 6m를 넘는 이런 식으로 외운 순서에 따라서. 지문 순서에 따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외운 순서에 따라 접근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외울량이 너무 많아서 손을 못 대. 그래서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답 1번. 앞으로도 마찬가지 패턴이에요. 수준 겁나 올라갔어요. 문제 수준이 진짜 좋아졌어요. 옛날 문제들은 저질이에요, 저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 이제 학력고사 이런 거 시험 보신 분들 외울 때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나는가? 1592년 1번, 2번 1593년, 3번 1594년 이딴 식으로 문제를 내고 지랄들이야. 1592면 또 93은 어때? 그런 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니거든. 아니 내 생일이 어젠데 오늘 누가 선물을 거하게 사들고 왔어. 그럼 삐지냐고. 사주면 감사한 거지. 뭔 얘기냐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역사에 있어서 사회의 큰 변혁기란 얘기예요. 중세라고 하는 조선시대가 큰 변화가 발생하는 그런 시기다. 이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 1992고 93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별로 공감 아니 국사 시간에 뭘 배웠어? 근데 이제 수능 세대가 되면 어떻게 문제를 구성하냐면 이런 식이라고요. 자, 임진왜란 후에 사회성의 변화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끼리 연결한 것은 쌍놈의 새끼가 양반, 가난하게 사는 양반 보고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했다. 이게 뭐냐면 신분사회 붕괴 이런 식의 개념으로 문제를 구성한다고. 그 수능 세대에 들어갔던 아이들이 이제 커서 강사가 되고 교수가 돼가지고 문제를 구성할 때는 구조를 가지고 출제를 한다고. 옛날에 학력고사 세대들은 1592, 93이 중요했으니까 이게 3m, 2m 이 토시 바꿔치기에서 출제를 한다고. 그래서 그분들 지금 다 돌아가셔서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 트렌드 자체가 대폭 바뀌는 게 23회, 24회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 요즘에 점점 수준이 좋아져.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다 외우지 않아서 무릎을 탁 치고 아 진짜 문제 잘 만들었다. 진짜 가방끈 길이가 이 새끼가 장난이 아니구나. 출제위원 오 대박. 문제를 쉽게 내고 어렵게 내고 문제가 아니라 이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정말 문제 잘 만든다라는 생각을 들게 문제를 구성해 준다고요. 그래서 증설해체 변경은 어떻다? 이때는 자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검토 드릴 주제. 자, 용도 변경. 자, 용도 변경 나오면 뭘 해야 된다고? 써야 돼? 자, 선, 전, 문, 그 다음에 영, 교, 근, 주, 그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 이 번호를 아예 매기고 들어가는 게 편해요. 제가 해보니까. 아니, 1번부터 1에서 3으로 내려가면 신고가 되고 3에서 5로 가면 뭐가 되고 허가가 되고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그래서 1번 보니까요.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변경할 때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단독도 다가구도 소위 단독주택이랑 용도군 같은 용도군이니까 변경 신청도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건 몰라도 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주로 나오는 게 허가자 신고 나와 있잖아요. 허가 신고, 허가 신고, 허가 신고 나와 있죠? 허가 신고 이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일종 근생시설이 어디 있어? 얘가 7번째인가요? 근생시설군이니까.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거의 해서 근생시설 7번째. 그 다음에 의료시설의 교수의 의노니까 6번째인가요? 7에서 6으로 가는 것 같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오른표형. 다시 아까 번호를 얘기하니까 헷갈리나 보다. 다시 번호를 매겨서 가는 게 편하다고요. 그게 훨씬 시험 문제에 접근하기 편합니다. 1번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야? 자동차 관련 시설군. 2번 산업 등의 시설군. 3번
전기통신시설군. 네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군. 다섯 번째, 영업시설군. 여섯 번째,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일곱 번째, 근린생활시설군. 여덟 번째, 주거업무시설군. 아홉 번째, 그 밖의 시설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보니까 일종 근생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의료시설은 교수의 의논이니까 바로 여섯 번째에 속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9개 시설군과 30개 용도군의 종류를 매칭을 시켜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근데 이제 하나하나 매칭을 해보는 거지. 연습하면서. 그 다음에 자, 숙박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은 뭐가 됩니까? 돈 내고죠? 영업시설군. 5번에서 수련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야 의논이니까 어디서 여섯 번째로 가는 거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가니까 이때는 신고라고 하는 거. 내려가는 거죠? 내려갈 때는 신고라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연구시설, 자산전문 영교에서 여섯 번째에서 판매시설 돈 내고 다섯 번째 올라가는 거죠. 6에서 5로 가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해서 맞고요. 공장, 자 운창공 위참여장에서 두 번째죠.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게 자동차 관련 시설 올라가는 거니까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얘가 뭐가 된다? 신고. 해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구성하는 거야. 1번쯤은 난이도가 좀 높고요. 거긴 쫓아가시면 안 되고 결국은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거의 이 틀 안에서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똑같아요. 자, 지금 용도 변경. 자, 신고 대상만을 모두 고르시오. 그럼 또 써야 돼. 1. 자산 전문.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자,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힘들지만 써보시면 돼. 그리고 연습할 때도 몇 번 쓰다 보면 이게 저절로 좀 외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치고 자, 판매시설. 다섯 번째죠. 영업시설군. 돈 내고니까. 그죠? 판매시설에 돈 내고 물건 사고 돈 내고 운동하고 돈 내고 잠자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다섯 번째. 그리고 창고시설. 운창공 위참여장. 두 번째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두 번째로 가니까 다 신고 대상. 이거 쉽지 않아요. 저희가 다 외웠으니까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 공부하실 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 문화 및 다시 돈 내고죠? 다섯 번째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위락시설이 문화 및 집회시설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신고 대상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었나? 그래서 아까 원래 이것도 허가 두 개 나와 있죠? 그럼 이 문제 갈 때는 기억하고 니은을 다 제거하고 가면 이제 여기까지 가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찍어내는 거야. 객관식 문제 할 때는 자꾸 훈련하셔야 된다고. 자, 잠깐만. 장례시설이라고 해서 운창공 위참여장 두 번째입니다. 산업 등의 시설군. 그 다음에 종교시설은 내려가는 거죠. 네 번째 해서 4. 디귿번은 뭐가 된다? 신고 대상이 된다. 그럼 답 4번 나오는 거죠. 아니 이 박스 관계를 따졌어요. 기억 니은은 아까 허가 대상이었어요. 기억 니은 제거하고 디귿번에서 지금 뭐가 나왔어? 신고 대상이 나왔죠. 그럼 뒤에 갈 것도 없이 바로 실제 시험 현장에서는 바로 4번 막히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이 박스형 문제 풀어갈 때 절대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 미련한 짓거리입니다. 연습할 때부터 계속 이렇게 좀 잔머리 굴린다고 할까요? 좀 얍실하게 문제 푸는 테크닉이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장 가서도 공포가 혹시 실수할까봐라는 공포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다 하게 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간 낭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의료시설. 자, 교수야 의노라고 해서 여섯 번째 교육 및 복지시설군. 교육연구시설은 똑같죠. 그래서 일단은 변경 신청. 그 다음에 일종 근생시설, 자산 전문 영교니까 일곱 번째 업무시설은 주거 업무시설군입니다. 오피스텔, 교과지자체 상사에서 이게 여덟 번째. 그래서 디귿 리음을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사실 제대로 하려면 좀 공부하다 했다 하더라도 1분이 넘게 걸려요. 그래도 시간을 할애를 해 주셔야 돼. 왜? 이건 할 수 있고
출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거의 100% 나오는 파트라고 생각하셔야 돼. 왜? 건축법에서 한 7년에 3문제 이상 나오는 영역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잘해봤자 서너 개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영역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셨고.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30회 29회 때 문제. 와우, 이거 장난 아니었어. 이 문제에서 보니까 지금 키워드 용도 변경 나와 있죠? 문제 대충 보자고 그랬어. 문제 보고 뭐의 객은 전국 1등 하는 애들이 하는 공부 방법이야. 우리는 지금 운전면허 시험 이런 거라고요. 운전면허 시험 같은 그런 레벨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세히 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이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이 문제는 저도 못 풀어요. 솔직히 얘기해. 답은 맞추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못해. 1번 뒤에 보십시다.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 처음 듣는 얘기죠? 처음 듣는 얘기죠? 쫄지 말고 이상한 문제 나오면 뒤만 싹싹 봐. 그래서 내가 아는 게 하나쯤은 있겠지라고 기도를 하면 돼. 2번 신고해야 된다. 잘은 모르겠지만 어서 한번 본 얘기야. 우리 용도 변경은 허가나 신고나 변경 신청 이런 게 있었죠? 그죠? 3번 좀 보니까 자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뭐라고 좀 욕하는 거야 나한테? 뭔 소린지도 모르겠어. 물론 이때 야매 제대로 배우시면은 없다는 틀렸겠지 라고 대충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지금 병원이 준주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서점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없다는 틀렸겠지. 얼마나 인생이 즐거워. 5번 질문.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도 벨름 소리를 다 하네. 우리 건축사냐고. 그럼 이 문제 답 몇 번이 되겠어요? 2번. 유일하게 아는 단어가 하나 나와 있잖아. 유일하게 아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 나머지는 지금 처음 듣는 답변이고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저도 몰라요 이런 내용들은. 이걸 알아서 뭐하냐고. 건축사도 나중에 법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지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 이 문제는요 해설하려면 어마무시해. 해설만 거의 그냥 한 10분짜리 써야 돼. 내가 쓰다 포기했어. 접어버렸어. 어차피 볼 것도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에 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서점. 이거 나와 있죠? 국토기획법에서 용도 제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있었죠? 준주거지역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과 자 설치 불가능한 건축물 이런 게 있다고. 그거 우리가 외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외운다고. A4용지 2페이지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의미를 다 떠나서 답을 찍어내는 게 능력이야. 근데 내용을 봐서는 학원 강사 어떤 놈도 이거 못 풀어. 딱 문제를 주면서 자 처음 딱 문제 발표했을 때 학원 강사 공법 선생님 한 100명 모아놓고 야 이거 해설해봐 했을 때 아무도 해설 못해. 2번이 답 같은데요 라고만 얘기를 할 뿐이지 아무도 해설을 못해. 난이도 귀시하게 올렸던 그런 문제예요. 근데 맞춰야 돼. 아는 게 뭐밖에 없으니까 용도 변경은 허가나 신고나 건축물 대상 변경. 이 문제는 얼마나 어렵냐면 이런 식이야. 자 지금요 지금 보니까 서점 그 다음에 아까 병원 나와있죠? 이 의료시설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중에서 교육 및 복지시설군 6번째 속하는 거야. 서점은 아까 제가 중간에 힌트 드렸는데 근린생활시설군이야.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6번째에서 7번째로 가니까 어떻다? 신고하면 어떻다?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내면 안 되지. 우리는 용도군까지는 알려줘야지. 그래야지 자산전문 영교 근조의 줄 세워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세부 용도까지 물어봐 버리면 하나에 각각 자 9개, 30개 분류하고 30개 수백 개를 또 다 외워야 되는데 불가능한 문제야. 그건 이런 문제는 사실 틀려고 내는 엿먹으란 문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 용도 짜증내지 마. 내가 짜증날 때 딴 애들은 개돼지들은 더 미쳐버려. 또 처익기까지 할 거야. 시험 볼 때 봐봐요. 막 죽으라고 읽어. 죽으라고 읽어. 그래 죽어버려 다들.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변경 신청. 이게 기본 축이 된다. 그래서 이건 내용상 왜 틀렸고 왜 맞았고를 판단할 수 없고요. 그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이거 하나.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찍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을 때도 그냥 대충 찍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왜 그렇다를 매우까지 해설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답을 찍어낼 수는 있다고 해서 아는 게 답이다. 여기까지 보죠. 잠시 끊었다가 규제 관련 내용 봅니다.